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부자 되기 미주원입니다. 자, 테슬라 주가가 지금 사상 최초로 13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사 보면은 상장 후에 처음으로 12일 연속 상승했다고 하는데, 이 기사가 나온 그날도 테슬라 주가가 상승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3거래일 연속 올랐어요. 그래서 13거래일 전에 마지막 테슬라 주가가 180불 정도였는데 13일 동안 오르면서 지금 주가가 258불이죠. 제 지인들 중에서도 이 180불 정도에 샀다가 주가가 지금 이때 이제 좀 하락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180불에 샀다가 뭐 160불 막 이렇게 하락했을 때, 아, 괜히 샀다 막 이렇게 속상해 하다가 180불 넘어가면서 이제 어느 정도 다시 본전으로 오면서 이제 마음고생 그만하고 팔자 이런 분도 계셨는데, 이게 주가가 이렇게 158불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 주가 흐름을 단기적으로 우리가 예측하는 건 정말 이건 아무도 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한번 보면요. 2023년 1월 1일부터 지금 이제 최근까지 이제 현재까지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전기차 2차 전지 섹터 기업들, 대표 기업들 보면 희한하게 테슬라만 올랐어요. 테슬라만 연초 대비 131% 정말 엄청나게 많이 오르고, 뭐 다른 전기차 기업 말할 것도 없고, 이제 배터리 관련 2차 전지 쪽 관련 기업들, 그 다음에 전기차 충전소, 차지포인트 같은 이런 다른 기업들, 그러니까 전기차 2차 전지 이 관련 기업들은 충전소 포함 정말 올해 재미가 없었습니다. 반도체가 올해 특히 좋았죠. 반도체 엔비디아 175% 상승했고, 리오프닝도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올해 들어서 이제 테슬라를 제외하고 나머지 기업들은 별로 재미가 없었는데, 왜 도대체 테슬라만 이렇게 좋은지 최근 기사들을 보면, 자, 일단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테슬라가 이제 전기차를 판매하기도 하지만 이 테슬라 충전소 인프라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제가 작년에 아마 이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전기차 충전소 관련 영상을 제가 만들었었는데, 지금 전기차 충전기도 이 표준 규약이 다 다르잖아요. 지금 얘가 이제 테슬라에 꽂히는 충전기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NACS라는 독자적인 방식이고, 나머지 기업들은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뭐 CSS나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모양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뭔가 통합이 돼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을 뭐 전기차 타는 분들은 다 느끼고 있었는데, 미국의 전통적인 자동차 기업이기도 하고 전기차로도 이제 테슬라 다음으로 이제 볼륨이 큰 GM이나 포드가 테슬라 충전기를 사용하겠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표준으로 가겠다. 독자적인 방식이 아니라 테슬라 방식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차지포인트나 블링크 차징, 기존 이 전기차 충전소 기업들도 테슬라의 충전기 커넥터를 도입하겠다. 그러니까 좀 뭔가 분위기가 테슬라의 전기차 이 충전기 인프라로 좀 통합되는 약간 이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호재라고 하면은 어떤 뭐 실적적인 부분보다는 이런 호재가 좀 있었고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감안해도 단기적으로 너무 과열 구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질문들을 또 주위에서 많이 하세요. 아, 일단 팔고 다시 살까? 다시 한 200불 근처로 떨어지지 않을까?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자, 일단 한번 몇 가지 우리가 기준을 잡고 한번 봅시다. 일단 팀랭크라는 이 사이트에서 테슬라의 1년 뒤의 목표 주가를 보면, 이쪽에 가장 이제 긍정적인 의견이 335불이 있고, 가장 이제 가장 부정적인 의견도 있고요. 자, 이제 평균치를 보면 1년 뒤 목표 주가가 209불 정도 됩니다. 지금 260불 가까이 됐으니까 굉장히 이 기준으로 보면 현재 주가가 좀 과열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도 현재 주가 기준, 지금 요 그래프가 이제 RSI 14 이 차트인데 지금 88입니다. 그러니까 70이 넘어가면 과매수 구간으로 이제 과열된 걸로 우리가 이제 보통 보잖아요. 근데 지금 88이에요. 거의 90까지 올라왔다는 건 굉장히 기술적인 지표로도 단기 과열 구간이기도 하고, 역사적으로 한 80이 넘었을 때를 한번 보면 지금 기간 한 5년 정도로 제가 늘려서 볼게요. 이 5년 정도 늘렸을 때 지금 위에 색칠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들입니다. 얘를 한번 제가 화살표를 연결해서 한번 볼게요. 지금 요 구간이고 이 구간이었죠.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해서 보면
자,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요. 이 RSI 14가 한 80 정도가 넘었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항상 하락했었어요. 이렇게 보면은 단기적으로 계속 하락했었지만 그래도 결국 승자는 계속 들고 있었던 분들이 승자였을 것 같은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과열된 건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 말고 그냥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으로도 한번 최근 5년 통계치를 한번 보면요. 지금 이 그래프는 이 오렌지색 그래프가 테슬라의 주가 변화고요. 이 하늘색 그래프가 EV 세일즈 레이시오입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5년치를 가져와 봤는데 테슬라의 EV 세일즈 레이시오가 9.35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9.35배 정도면 이렇게 한번 쭉 일직선을 한번 그어 보면요. 테슬라의 한 5년 평균 수준보다 약간 낮은 편입니다. 자, 밸류에이션 지표를 한번 볼게요. 자, 이 부분인데 EV 세일즈 레이시오 보면 테슬라의 한 5년 평균을 보면 TTM 기준 10.5배 정도 되고 포워드 기준 8.4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5년 평균치를 보면 아직까지는 테슬라의 과거 5년 평균 밸류에이션보다는 약간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이 제가 만든 이 적정 주가 템플릿 상에서 테슬라가 어떤지 다시 한번 봤는데요. 가장 마지막 예를 보면 됩니다. 여기를 보면 테슬라의 적정 주가. 참고로 2023년은 뺐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주가가 2023년 작년보다 EPS가 하락하는 부분은 시장에서 신경 쓰고 있지 않는 걸로 판단이 돼서 2023년 실적은 뺐고 2024년과 2025년 평균 실적 성장률만 넣습니다. 그래서 30% 초반으로 가정했을 때 테슬라의 적정 주가가 한 245불 정도가 나오는데 이 기준을 봐도 지금 테슬라의 주가는 단기적으로는 좀 과열된 걸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여러 가지 관점을 봤을 때 지금 월가에서도 가장 최근에 이제 의견을 낸 게 4월 달이긴 한데 여기서도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200불 밑으로 많이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뭐 웨드비시 같은 데서는 또 거의 한 300불 가까이 또 의견을 냈다고는 하는데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고 여러 가지 전문가 의견들을 봤을 때 의견이 다 제각각이잖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 특히. 그래서 정말 우리만의 기준이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고 시청자분들 댓글 지표가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이 영상 같은 경우 제가 5개월 전에 올렸던 영상인데 이때 테슬라 주가가 한 100불 근처까지 하락했었잖아요. 예, 한 150불 밑에서부터 계속 하락할 때 제가 이제 이때 영상에서 이제 어느 정도 구간부터 제가 다시 이제 매수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걸 공유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요 댓글을 보면 뭐 아직 멀었다, 뭐 80불 간다 그런 부정적인 댓글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댓글들을 보면서 또 다른 분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댓글이 많은 걸 보니까 이제 살 때가 된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그러니까 댓글 분위기와 주가는 좀 반대로 가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오늘 영상의 댓글도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을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테슬라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이제 과열인 것 같긴 하지만 여전히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했죠. 자, 그리고 과거 10년치의 테슬라의 이 MDD 차트를 봐도 지금 현재 상태가 고점 대비 36.9% 빠져있는 상태거든요. 최근에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서 여전히 역사적으로 10년 동안의 평균 수치를 봐도 고점 대비 이 정도 빠져있는 요 상태는 여전히 고점 대비 많이 빠져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이 MDD 평균치를 봐도 지금 정도 MDD 수준의 투자를 한다고 하면 하락 확률일 경우보단 상승 확률이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물론 어느 정도 보유 기간을 가져가냐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죠. 예, 단순히 통계치니까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어쨌든 테슬라의 이제 CEO인 일론 머스크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정말 투자자들 속도 많이 썩였죠. 작년부터 올해까지. 근데 테슬라 로봇에 대한 또 장기 비전을 또 투자자분들은 확신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이 영상이 가장 최근 영상인데, 이제 스스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걷기 시작했다고 하고 있고, 자, 그리고 중간에 이 부분 보면은 뭔가 테스트 하시는 것 같은데, 얘가 이렇게 테슬라 로봇 잘 잡으니까 이분이 굉장히 이렇게 좋아하시는, 이 정도 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해맑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아직까지 좀 갈 길은 멀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테슬라 로봇에 대한 장기 비전을 또 투자자들이 또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최근에 이제 좀 호재였죠. 전기차뿐만 아니라 이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에 대한 또 시장 장악력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전기차 충전 인프라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이 밸류체인을 보면 전기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이 부분, 그다음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솔라시티를 포함해서 어떻게 보면 이 전기차 충전 인프라의 밸류체인도 테슬라가 모두 다 독점하겠다는 그런 또 큰 그림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한 2년 전쯤인 것 같은데 이때 이제 이 전기차 충전소 관련 기업들 분석하면서 뭐 차지포인트나 블링크 차징이나 뭐 EV고나 EV박스 이런 기업들을 소개해 드렸었는데 이런 중소 전기차 충전소들이 테슬라 때문에 또 앞으로 생존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하는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최근에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타링크를 활용한 시너지까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기차 자율주행, 인터넷 네트워크, 전기차 인프라, 그 다음에 뭐 로봇, 테슬라 자율주행을 통한 AI 학습. 이 테슬라 로봇이 또 무서운 게 테슬라 자율주행 차량들이 돌아다니면서 학습하는 이 신경망을 공유한다고 하잖아요, 로봇이랑.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테슬라가 갖고 있는 미래 가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장기 투자자가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테슬라 주식을 5년 갖고 있었던 사람은 수익률이 1000%가 넘기 때문에 테슬라로 뭔가 단기 트레이딩으로 해서 돈을 벌려는 것보다는 이렇게 테슬라 같은 기업에 투자하려면 장기 투자를 하는 게 정답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단기적인 주가 예측은 사실 의미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영상을 촬영하는 오늘까지 테슬라 주가가 올라서 14거래일 연속 상승의 기록을 또 깰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